이거 뭐 의식적으로 연습해야겠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거 연습 시간 따로 안 가져도 돼요. 제가 경험한 바로는 이거 하루 만에 마스터합니다, 다들. 안녕하세요. 저는 4년차 프로 웹툰 작가입니다. 저는 그림 그릴 때 손에 힘이 너무 불필요하게 많이 들어가는 편인데요. 4-5시간만 그려도 손이 펜을 쥐인 상태로 굳을 만큼 많이 들어갑니다. 웹툰 작업을 하면서 마감을 지켜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이 아니라 처음 배울 때부터 버릇을 잘못 들였던 것 같아요. 그 점을 모른 채로 시간이 지나서 웹툰 작업을 하는 중에서야 그것이 문제인 것을 파악을 했습니다. 완전히 막 손이 얼얼할 정도로 이렇게 모양이 손가락이 안 펴지고 약간 이런 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쵸? 매일매일 그래요, 그러면은? 지금은 이제 천천히 작업하고 있어서 그러진 않는데 이제 한창 웹툰 연재할 때는 아직 더 해야 되는데 손이 펴지지도 않고 그렇다고 펜을 계속 쥐고 있자니 그것도 너무 아프고. 아, 그러면 지금은 이제 완결이 돼서 조금은 여유가 있는 상태라서 지금은 괜찮은 거고. 네네. 그러면 연재하고 있을 때는 거의 그 상태였던 거예요, 계속해서? 네. 그리고 제가 연재를 끝나고 나서 3개월 정도 뒤에 친구를 한 명 만난 적이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3개월 동안 그림을 정말 단 한 장도 안 그렸어요. 정말 쉬기만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친구의 직업이 물리치료사란 말이에요. 그 친구가 제 손을 한번 이렇게 쪼물쪼물 만져보더니 손에 근육이 왜 이렇게 다 딱딱하게 굳어있냐라고 네. 하더라고요. 네네. 좀 되게 심각한 얼굴로 그렇게 말을 하니까 나 이제서야 데뷔작 끝냈는데. 첫 작을 했는데 앞으로 계속 이 상태면은 다음 작도 이 상태면 언젠가 손이 망가질지도 모른다,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기 시작할 것 같아요. 그쵸? 맞아요. 다른 분들보다 조금 더 손이 더 빨리 망가지겠다 하더라고요. 매주 일요일 6시 생방송. 폰티 작업할 때는 주로 판타블렛을 쓰고요. 선화 작업할 때는 액타로 옮겨갑니다. 그러면 손이 아플 때는 언제예요? 둘 다 양쪽에서도 아팠어요? 아니면 특정 한쪽에서 아팠어요? 액타를 쓸 때가, 선화를 칠 때가 제일 많이 아팠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것 때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선화할 때 원래 긴장도가 높기는 하거든요. 러프할 때는 그냥 좀 틀려도 되니까 그냥 휘리릭 그러다 보면 손에 힘이 좀 빠져있는 상태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선화할 때 원래 좀 맞추려고 하다 보면 좀 더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해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러프가 이렇게 좀 너무 단순한데 선화를 이렇게 막 갑자기 완성 수준으로 이렇게 그려버린다든지. 왜냐면 이 상태에서는 이제 틀리면 안 되잖아요. 선화는 틀리면 안 되는데 아래에 정보값은 없고, 그러다 보면 그것 때문에 손 긴장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손이 아픈 경우가 있는데, 또 막상 이 정도에서 한편으로는 이 정도까지 점프할 수 있다는 거는 본인 대생력이 어느 정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유가 아닌 것 같고, 오히려 얘는 러프가 어느 정도 차근차근 그려져 있고 여기까지의 점프가 심하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거가 더 아팠다는 거는 러프가 모자라서 손이 아픈 거는 좀 덜 한 것 같다. 내가 봤을 때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조금 드네요. 혹시 펜 선 그릴 때 손을 이렇게 옆으로 꺾으면서 이렇게 그리나요, 혹시? 그게 디폴트인데. 그러면 이것 네. 때문일 확률이 높아요. 이렇다는 거는 자기가 손목만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거든요. 휙휙 도는 손을 이용해서 이걸 돌리면서 그리고 있죠, 이렇게. 어떻게 이런 느낌으로. 하셨지? 이러면은 저도 지금 이거 하면서 손목이 힘들었거든요. 이렇게 손목 꺾어서 그리시는 분들은 무조건 손에 힘이 들어가요.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본인이 잘못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쩐지 제가 그래서 직선을 정말 못 그리더라고요. 그쵸. 이런 타입 분들이 긴 선을 잘 못 쓰죠. 맞아요. 어떻게 하시냐면요. 우선은요, 펜을 꺼내가지고 여기다 이거 한번 이렇게 딱 찍어요. 찍은 상태에서 어떻게 하냐면은 손목을 절대로 움직이지 말아요. 손목을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본인이 팔꿈치를 뒤로 뺀다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잡아당겨요. 요런 느낌으로 한 번만 해볼 수 있겠어요? 내 몸 뒤로 뺀다 느낌으로. 그렇죠. 이때 잡아당길 때요, 팔꿈치가 움직이는 게 직선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보실래요? 한 번만. 네. 훨씬 잘 되죠. 어때요? 훨씬 잘 돼요. 한번 속도를 좀만 빠르게 해볼래요? 슈. 자, 그러면은요, 지금 그 느낌을 좀 기억하면서 이번에도 손목으로 움직이지 말고 팔꿈치를 이동시켜서 어떻게 하냐면은 손을 끌고 다니면서 이렇게 움직여봐요. 팔꿈치가 이동을 하면은 아랫팔은 그냥 계속 그렇게 흔들리면서 따라 움직이게 돼요. 그런 느낌으로 한번 조금 웨이브를 그리면서 그려볼래요? 크게. 그게 그냥 그렇게 편하게. 어때요? 생각보다 잘 움직이지 않아요? 생각보다
손이 되게 편해요. 자, 그 상태에서 방금 제가 얘기한 걸 사용을 해가지고 턱선 같은 데를 한번 싹 그려봐요. 이런 느낌. 생각보다는 근데 잘 되죠? 오, 생각보다 되게 부드럽고 그래서 손목이 안 움직이니까 어색하기도 한데 편해요. 아직은 어색할 거예요, 전체적으로. 그리고 사실 손목을 아예 안 움직일 순 없어요. 지금은 일부러 손목을 붙여서 팔꿈치만 쓰는 느낌에 이제 집중하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한 거예요. 자, 지금은 이제는 손목을 움직여도 돼요. 다만 일단 기본적으로는 팔꿈치를 움직이면서 손목도 조금씩 같이 따라가면서 편의에 따라서 조금씩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 느낌으로 코나 눈썹 부분 한번 그려봐요. 생각보다 적응 되게 빨리 될걸요? 느껴지지 않아요? 오, 확실히 느껴져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손목에 힘이 안 들어가니까 손에 아마 힘 안 들어가고 있을 거예요. 어때요? 손에 힘 들어가요? 아니요? 말 그대로 펜을 쥐고만 있죠. 네. 팔의 힘으로 움직인 거기 때문에 당연히 손목보다 팔이 근육도 더 많고 힘이 세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팔은 좀 덜 빨리 지쳐요. 정말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조금 한번 머리카락도 한번 계속 해봐요. 근데 정말 팔꿈치를 쓴다는 건 정말 상상을 못했어요. 훨씬 낫죠? 네. 처음에는 어색하긴 하거든요. 그림을 한 3장만 선다 보면 바로 익숙해져요. 액션 타블렛으로도 해볼래요? 액션 타블렛도 개념은 똑같아요. 다만 이제 팔이 들려있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잡아당기는 느낌이랑은 조금 달라서 그런데 결국에는 내가 팔꿈치를 움직여서 아랫팔을 통째로 흔든다는 감각으로 액션 타블렛을 사용을 하면은 결국에는 똑같아요. 액타는 아마 이게 정확도가 높아서 더 쉬울 거예요. 오, 정말요. 정확도가 한자랑 너무 달라서 너무 신기해요. 긴 선도 편하죠, 이제는. 예전에 아마 긴 선 그릴 때 되게 힘들었을 텐데. 맞아요. 예전에 긴 선 그릴 때 네. X 조금 긋고 네. 확대해서 조금 긋고 그 와중에 이것도 맞추려고 손목에 힘줘야 되고. 맞추려고. 맞아요. 근데 마키아토님이 말씀해주신 대로 하니까 손이 펜을 쥐고만 있어서 그쵸? 너무 편해요. 움직이는 거 보면은 벌써 티가 나거든요. 이 팔꿈치를 잘 써서 움직이면은 긴 선을 그릴 때 라인 자체가 모양이 달라요. 손목으로 그릴 때랑은. 제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오, 네, 이렇게 해도 결국에는 손목이 아플 때는 또 아프거든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너무 오래 그렸을 때는 결국에는 쉬는 게 답이고, 그리고 이제 지금 그리면서 아마 느꼈을 텐데 이렇게 팔꿈치를 좀 정확하게 잘 쓰고 있으면요, 애초에 손에 펜을 꽉 쥐려고 이렇게 힘을 줄 필요가 없어요. 네. 근데 내가 막 그림을 그리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긴장해서 손에 힘이 들어가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럴 때는 일부러 자기가 손 털어서 힘 빼고 그런 걸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거는 그냥 자기가 의식적으로 빼는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도 빨리 이해해서 다행이네요. 다음에 차기작 힘내시고요. 네, 좋은 작품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매주 일요일 6시 생방송. 저번 주에 손목 아프지 않게 서 쓰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해결은 됐는데 그걸 같이 듣는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서 오늘 조금 더 첨언을 드리고 좀 총정리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이 책상 세팅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책상이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이때 타블렛 위치를 몸 안쪽에다가 두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다가 두시면은 손목을 안쪽으로 들고 들어올 수밖에 없게 되는데, 이러면은 제가 얘기한 그 팔꿈치를 움직이는 방법을 쓰기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왜냐면 팔 자체가 이게 45도로 안쪽으로 굽혀지기도 하고, 심지어는 이때 라운드 숄더가 좀 생깁니다. 몸이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웅크려지면서 뼈대가 한번 꼬이기 때문에 이 팔이 움직이는 게 굉장히 불편해져요. 그래서 절대로 가운데다 두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또 안 되는 거가 멀리 두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예를 들면 키보드를 여기다가 앞에 뒀기 때문에 한 칸 띄워가지고 저 멀리 안쪽에다 두시는 경우에요. 요렇게 손이 멀어져도 좋지 않습니다. 손이 펴지는 정도까지 거리가 멀어져도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위치를 좀 정확하게 바꾸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요 정확한 위치는 어디에 있어야 하냐면은 팔을 90도로 정확하게 내렸을 때 그 위치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어떤 느낌이 있냐면요, 여러분들 마우스를 사실 여기다 두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마우스가 있어야 할 위치에 타블렛이 대신 와줘야 돼요. 그럼 마우스는 어디다 두나요? 잠깐 치워놓으세요, 그때는. 근데 이렇게 둘 때 또 이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는 책상이 너무 높아가지고 여기가 90도가 안 돼요, 이렇게 서요 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의자를 어떻게든 높이시거나 이게 책상을 좀 바꾸세요. 원래도 이게 90도가 안 되는 책상은 여러분 키치고는 너무 높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책상을 좀 바꾸시는 걸 좀 고려해 보시고, 약간
굽혀지는 거는 어느 정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완벽한 90도는 아니어도 돼요. 이 타블렛을 큰 사이즈를 쓰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한 타블렛 구매하러 가면은요, 소, 중, 대 사이즈가 있어요. 소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손바닥만 하다는 느낌이 드는 사이즈고, 중형 같은 경우에는 손바닥보다 조금 큰 느낌. 대 사이즈는 좀 많이 큽니다. 누가 봐도 이건 진짜 크다고 느낄 정도로 큰 사이즈의 판타블렛이 있어요. 이 대 사이즈는 쓰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또 이런 거 쓰시는 분들은 드래그 하는 작업보다는 클릭하는 작업을 좀 빨리 해야 하는 분들, CAD나 3D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이 겸사겸사 속도를 늘리기 위해서 쓰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림 그리는 사람들 입장에선 여기가 너무 광활하기 때문에 내가 움직여야 되는 팔 각도가 너무 넓어지게 돼요. 그래서 굉장히 피로함을 빨리 느끼게 되죠. 그래서 큰 사이즈는 쓰지 마시고, 기본적으로. 그러면은 뭘 사나요 하면은 소자는 또 너무 작아요, 사실. 그래서 중 사이즈가 제일 베스트고, 소 사이즈도 그냥 나름대로 괜찮습니다. 그래도 없는 것보단 나은 정도? 그래서 혹시 저 타블렛, 판타블렛 대 사이즈 쓰는데요, 이따만한 거 쓰고 있는데요 하시는 분들은 이게 타블렛을 좀 바꾸시거나, 아니면은 와콤 타블렛 설정에 들어가면은 매핑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매핑 메뉴에 들어가셔가지고 인식하는 범위를 요만하게 줄여놓으시면 좋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당분간 버티시다가 이제 이 타블렛이 죽으면은 다음에 사실 때는 중 사이즈로 사시든지 하시면 좋고요. 일단은 웬만하면은 소나 혹은 이제 중 사이즈 정도의 판타블렛을 사용을 하고 계셔야지 제가 얘기하는 팔꿈치를 쓰는 기법을 하실 수 있어요. 또 어떤 경우를 또 봤냐면은 이거를 또 받침대에 세워서 쓰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독서대에다가 세워서 여기다가 그리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거 안 하셔도 됩니다.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이렇게 하면은 팔이 공중에 뜨게 되는데, 그러면은 이 팔 무게가 무거워가지고 어깨가 금방 아프게 됩니다, 여러분들. 굳이 필요하지 않으면은 팔을 공중에다 이렇게 띄운 상태로 몇 시간씩 있는 것이 상당히 몸에는 굉장한 노동입니다. 이 어깨가 금방 나가기 쉬워요. 그런 의미에서 이걸 공중에서 띄워놓는 것보다는 바닥에다가 놔가지고 나의 팔 무게를 책상에다가 다 줄 수 있는 게 좋아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액정 타블렛이라서 이렇게 뉘어서 못 그리는데요? 액정 타블렛도 이렇게 뉘어서 그려야 되나요?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액정 타블렛이 피곤한 거예요. 여러분, 액정 타블렛 쓰시는 분들 보면 어깨가 금방 나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판타블렛인 사람이 굳이 이걸 세울 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판타블렛을 이렇게 받침대에다가 세워서 각도를 만들고 계신 분이 있으면은 당장 빼버리시고 제대로 그냥 뉘어놓으세요. 책상에다가. 굳이 그렇게 세워놓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또 주의해야 될 거는, 여러분이 이제 앉을 때 웬만하면은 최대한 책상에 가깝게 붙여서 앉는 게 좋아요. 이렇게. 이거는 이제 뭐 때문에 그러냐면은, 가끔씩 이걸 멀리 앉아 계신 분들은 방금 제가 얘기했던 이 팔의 무게를 실는 게 안 돼요. 이 팔의 무게를 책상에다 실어줘야 되는데, 지금 보면 손이 조금만 걸쳐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이 무게가 여기가 나눠 가지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이 윗팔이 계속 힘을 받아요. 여러분 팔이 그렇게 안 무거울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생각을 해보면은 여러분 체중의 최소한 7분의 1 정도는 될 거란 말이죠. 그렇게 생각하면 이 무게가 절대로 가벼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얘를 훨씬 더 안쪽으로 밀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최대한 내 아랫팔을 책상에 걸칠 수 있게 작업을 하셔야지 내 윗팔의 무게를 온전히 버틸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안쪽까지 밀어넣으려고 노력하실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나 팔이 무겁다라고 느껴지지 않을 정도까지만 좀 가까이 있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세팅을 하셨으면은 제가 얘기한 이 팔꿈치를 움직이는 방법을 드디어 이제 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혹시 저 팔꿈치 쓰는 방법 따라 해봤는데 안 돼요 하시는 분들 중에서 지금 제가 얘기했던 잘못된 세팅에 하나 이상이 해당된다 하시는 분들은 팔꿈치를 움직이는 게 힘들었을 거예요. 매주 일요일 6시 생방송. 위에다가 점을 한번 딱 찍어요. 자, 이 상태에서 나의 손목은 움직이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 힘을 줄 필요는 없습니다. 참고로 힘을 줄 필요는 없고 그냥 흔들리지 않는 상태에서 이 팔꿈치를 뒤로 뺀다는 느낌으로 내 팔꿈치를 뒤로 잡아당기면서 쭉 빼는 거예요. 그럼 이런 선이 나와요. 생각보다 내 손목에다가 힘을 안 줬는데 이게 직선이 나오네라는 느낌이 들 거예요. 손가락에도 힘 주면 안 됩니다. 손가락에도 힘 주지 마시고 손목에도 힘 주면 안 돼요. 자, 팔꿈치를 뒤로 빼는 느낌에 집중을 하면은 실제로는 어떤 감각이 있냐면요. 여기 윗팔에 있는 근육을 쓰게 됩니다. 윗팔을 돌리면서 얘를 잡아당기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은 얘가 잡아당겨지면서 아랫팔은 무기력하게 끌려오는 느낌이 들어요. 바닥에 닿아 있어야 됩니다. 참고로 바닥에 떨어져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돼요. 윗팔을 흔들어서 아랫팔을 가만히 있는데 걔를 끌고 다니는 느낌으로 직선을 그리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 느낌에 조금 익숙해지시면은 생각보다 팔꿈치 쓰는 게 어렵지 않네라는 느낌이 들 거예요. 이번에는 가로선도 그려봅니다. 가로선 그릴 때는 내 팔꿈치를 옆으로 이동시킨다는 느낌으로, 팔에 힘은 들어가지 않고 끌려간다는 느낌으로 왼쪽 오른쪽. 그러면은 생각보다 긴 직선이 어렵지 않네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팔을 꺾어서 그리시는 분들은 특징이 뭐냐면 긴 직선을 잘 못 그려요. 손목의 힘으로. 근데 이렇게 하면은 쉽게 긴 직선을 그릴 수 있게 됩니다. 이거 뭐 의식적으로 연습해야겠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거 연습 시간 따로 안 가져도 돼요. 제가 경험한 바로는 이거 하루 만에 마스터합니다, 다들. 지금 제가 얘기한 대로 하면 하루 만에 마스터해요. 메타로 하시는 분은 잠깐 연필로 먼저 해보세요. 세워놓은 상태보다 바닥에 놓은 상태에서 연습을 먼저 한 다음에 이 팔꿈치 쓰는 느낌이 뭔지 알겠으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그 느낌 그대로 세워서 액터헤드 하면 되거든요. 이번엔 조금 더 자연스럽게 팔꿈치를 막 휘두르면서 선을 막 이렇게 그어봐요.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들냐면은 내가 윗팔에다가 힘을 주면서 얘의 근육으로 얘를 계속해서 움직이는 느낌이 들 거예요. 그 느낌 그대로 이 아랫팔은 가만히 끌려가게 내버려 두시면서 윗팔과 팔꿈치가 움직이는 느낌에 집중해 봅니다. 팔꿈치 움직이니까 직선 그리기 너무 편해요. 그쵸? 이거 바로 느껴져요. 몇 시간이면은 뭐지? 이 팔꿈치 쓰는 거 되게 편한데? 이 느낌이 바로 든다니까요. 한번 해보면은. 자, 이 상황에서 나 이제 팔꿈치로 움직이는 거 뭔지 알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 내가 예전에 선 따다 만 작품을 하나 꺼내옵니다. 이걸로 이제 선을 한번 떠보는 거예요. 팔꿈치의 힘만으로 선을 따려고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게 처음에 해보시면은요 완벽하게는 잘 안 돼요. 원래 팔꿈치가 큰 선을 그리는 데 유용한데 짧은 선에는 좀 약합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연습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좀 흐트러져도 괜찮아요. 흐트러져도 괜찮으니까 일단은 팔꿈치를 쓰는 느낌을 찾아간다는 느낌으로 손목을 쓰지 않고 내가 팔꿈치를 돌려가면서 선을 따는 느낌에 집중하면서 한번 이렇게 쭉쭉 그려봐요. 이게 완벽하진 않지만은요 막상 해보시면은 생각보다는 정확도가 높네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내가 팔꿈치를 쓰는다는 감각에 완전히 이제 도가 틀 때까지는 손목을 최대한 쓰지 않고 윗팔 근육의 힘으로 이렇게 따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딱 이렇게 해보다가 나 이제 진짜로 알겠어. 나 이제 팔꿈치로 잘 움직여 라고 느껴지면요 그 시점부터는 이제 손목을 놔주시면 됩니다. 이제부터는 손목이 움직여도 돼요. 손목 꺾는 힘 조금 들어가도 괜찮으니까 팔꿈치랑 손목이랑 같이 움직이게 내버려 둡니다. 다만 이때 손목을 억지로 꺾으려고 할 필요는 없고요. 왠지 손목이 조금 움직이고 싶어 하는 것 같아. 약간 더 디테일을 잡고 싶어 하는 것 같아. 라는 느낌이 들 때 그냥 그렇게 움직이게 내버려 둔다는 느낌으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손목의 힘까지 같이 추가가 되면은 최종적으로 짧은 선이랑 긴 선을 동시에 다 그릴 수 있게 됩니다. 심지어 여러분의 손목이 아프지도 않게 되는 거죠. 웬만한 중노동 수준의 펜선 따기를 하지 않는 이상은 이 방법 한도 내에서는 여러분들이 손목이 아플 일이 없습니다. 손목 대신 팔 전체를 쓰라는 거죠. 네, 근데 너무 의식적으로 팔 전체를 쓸 필요는 없고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팔꿈치를 깨우기만 하시면 그 다음부터는 알아서 써집니다. 내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팔꿈치 들고 막 이렇게 흔들지 마세요. 이렇게. 그러면 오히려 팔 무게만 들고 그러니까 약간 내가 느낌만 잡았으면 그 다음부터는 자연스럽게 팔꿈치가 흔들리게 내버려 두시면 됩니다. 간만에 자세 신경 썼더니 속도 2배 됐어요. 이거 선 쓰는 방법 익히잖아요. 여러분 이거 속도 굉장히 빨라져요. 이렇게 하면은 저거 익숙하지 않아서 나 선 쓰는 거 너무 느려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게 막상 해보시면요 정확도가 더 높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고 있을 때보다 이렇게 그리는 방식의 정확도가 훨씬 더 높아요, 보통은. 그래서 내가 이걸 그렸다가 컨트롤 Z, 그렸다가 컨트롤 Z 이거 하는데 시간을 뺏기지 않고 바로바로 더 정확도 높게 그릴 수 있기 때문에 선 쓰는 속도가 더 빨라집니다.